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사랑하는 손주들이 가까이 오지 않으려 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입에서 냄새 나요라는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죠. 치과를 다녀보고 양치질도 하루에 대여섯 번씩 열심히 하는데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 답답하고 속상하실 겁니다. 마스크 벗기가 두렵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이 무심코 고개를 살짝 돌리면 혹시 내 입 냄새 때문인가 하는 생각에 자신감이 뚝 떨어지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입 냄새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오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는 지난 46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책임져 온 한의사 정명수입니다. 올해로 78살이 되었고 한약과 체질, 진단을 통해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치료하며 노년 건강 전문가로 살아왔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입냄새 해결법, 구취 제거 같은 검색어로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군요. 그만큼 입냄새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46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에게 검증하고 효과를 본 특별한 방법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단 2주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거짓말처럼 가족들이 다시 가까이 다가오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비결은 바로 우리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흔한 재료들과 몇 가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생활 습관에 숨어 있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비밀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입 냄새 고민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무료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만 엄선하여 드리겠습니다. 입 냄새 왜 양치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저를 찾아오신 김복자 할머니 78세 되신 분인데요.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부터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꺼내신 말씀이 바로 선생님, 요즘 손주가 가까이도 안 와요. 할머니 입에서 냄새 난대요. 치과도 가보고 양치질도 하루에 대여섯 번씩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였습니다. 부끄러워서 쉽게 말하지 못하지만 복자 할머니처럼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사실 입냄새는 단순히 입속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46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입냄새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전통지혜에서 찾을 수 있는 확실한 해결법은 무엇인지 깊이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여러분께 아낌없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이미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직접 효과를 보셨으니 안심하고 믿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최영호 할아버지 82세 되신 분은 단 2주 만에 아내가 다시 뽀뽀해 준다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고 박명희 할머니 75세 되신 분은 손주들이 다시 품에 안겨서 좋다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꾸준히 따라하시면 2주 안에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가까워지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입냄새의 진짜 원인 5가지는 무엇일까요? 입냄새 때문에 대인관계가 힘들어지고 사랑하는 가족에게서도 알게 모르게 거리를 두게 되셨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원인을 반드시 꼼꼼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입속 세균입니다. 우리 입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우리가 먹은 음식물 찌꺼기를 분해하면서 냄새를 유발하는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입냄새의 정체죠. 제 환자 중에 이순자 할아버지 76세 되신 분은 매일 양치를 3번씩 꼬박꼬박 하시는데도 혀는 전혀 닦지 않으셨던 거예요. 혀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막이 입냄새의 주범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원인은 침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샘의 기능이 약해져 침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침은 우리 입안의 자연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침이 부족하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하게 되며 이는 곧 입냄새로 이어집니다. 특히 약을 많이 드시거나 당뇨가 있으신 어르신들은 입이 더 마르기 쉽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위산 역류입니다. 불규칙한 식사 습관, 과식, 늦은 저녁 식사, 그리고 스트레스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류한 위산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면 입에서 시큼한 냄새와 함께 불쾌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최근에 저를 찾아오신 홍길순 할머니, 73 되신 분은 손주를 봐주시느라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고 급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 입에서 신맛이 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바로 위산 역류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비염과 구강호흡입니다. 코가 막혀서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어렵거나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이 있다면 입안이 쉽게 건조해집니다. 특히 잠 잘 때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분들은 밤새 입안이 말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냄새가 유난히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 오랜 환자인 이철수 할아버지 79세 되신 분은 만성 비염 때문에 항상 입으로 숨을 쉬셨는데 비염 치료를 시작하면서 입냄새도 크게 개선되셨답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혀 백태입니다. 혀 위에 하얗게 끼는 백태는 죽은 세포와 음식 찌꺼기가 엉겨서 생기는 하얀 막을 말합니다. 특히 색깔이 누렇거나 갈색을 띠는 백태는 단순히 입냄새를 넘어 위장 문제나 면역력 저하와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백태를 없애려고 혀를 세게 문지르시는데 오히려 혀 표면에 상처를 주어 더 심한 냄새를 유발하거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냄새의 진짜 원인 5가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46년 동안 한의원에서 직접 환자분들께 적용하여 놀라운 효과를 본 특별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입냄새 해결을 위한 5가지 특별한 비법. 이제 입냄새의 진짜 원인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으니 그 해결책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제가 46년 한의사 생활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께 직접 알려드리고 효과를 본 특별한 비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생강 한 방울의 놀라운 힘입니다. 어르신들 부엌에 항상 있는 생강, 바로 이 생강이 입냄새 해결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입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생강에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피어 있다면 그 생강은 아깝더라도 반드시 전체를 버리셔야 합니다. 절대로 곰팡이 부분만 잘라내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생강에 피는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독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간 손상을 일으키고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WHO에서도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했을 만큼 강력한 독성 물질이죠. 이 독소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게 생강 전체에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먹는 것만으로도 위험할 수 있으니 생강에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체를 버려주세요. 생강 보관법. 생강을 고르실 때는 단단하고 표면이 매끈하며 껍질이 얇고 윤기가 나는 것을 선택하세요. 푸석푸석하거나 쭈글쭈글한 것, 특히 검은 반점이 있는 생강은 절대 구입하시면 안 됩니다. 구입 후에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싸서 냉장고, 채소 칸에 보관하시면 약 3주 정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깨끗이 씻은 생강을 껍질째 얇게 썰어 냉동실에 보관하면 6개월까지도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생강 활용법 1. 생강즙. 양치 생강을 깨끗이 씻어 껍질째 믹서기에 물과 함께 갈아 생강즙을 만듭니다. 강파는 손 다치기 쉬우니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양치할 때 치약에 생강즙 단 한 방울만 섞어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옥순 할머니는 이 방법을 2주간 실천하셨더니 손녀가 할머니 이제 냄새 안 나요? 라고 말했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생강은 냄새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항균, 항염 작용으로 입냄새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며 위장 기능에도 좋습니다. 갈아서 만든 생강즙은 냉장고에 최대 일주일 보관 가능합니다. 2. 생강물 가글. 제가 많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또 다른 방법은 생강물 가글법입니다. 생강 몇 조각을 물에 살짝 끓여서 식힌 다음 아침 저녁으로 이 물로 가글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끓인 생강물은 한번 끓여서 깨끗한 병에 담아 두시면 냉장고에서 2주까지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영숙 할머니 69세 되신 분은 이 방법만으로도 일주일 만에 효과를 보셨답니다. 입속이 개운하고 깔끔해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비법은 위산역류를 다스리는 토종꿀 루틴입니다. 위산역류는 입냄새의 큰 원인 중 하나로 식사 후 속쓰림이나 신물이 올라오는 것이 입냄새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제가 46년간 연구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토종꿀과 생강을 함께 쓰는 것이었습니다. 토종꿀에는 천연 항생 성분과 소화를 돕는 효소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국산 토종꿀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주의사항: 당뇨나 고혈당이 있으신 분들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꿀은 자연당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물을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토종꿀 활용법 및 식습관. 1. 공복 꿀물. 위산역류가 있는 분들께 무엇보다 규칙적인 식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식사를 거르실 때는 위를 보호하기 위해 미지근한 물에 토종꿀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토종꿀은 위 점막을 보호하는 코팅 효과가 있어 공복일 때 위를 지켜줍니다. 홍길동 할아버지 83 되신 분은 식사를 거를 때마다 토종꿀 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 속쓰림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2. 규칙적인 식습관. 이 방법을 실천하신 김영수 할아버지 77세 되신 분은 위산역류가 심해서 밤에 자다가도 신물이 올라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 토종꿀 루틴을 시작하신 지 열흘 만에 신물이 올라오는 횟수가 확실히 줄었고 한 달 뒤에는 부인께서 "여보, 입에서 냄새가 안 나네?" 하고 놀라워하셨다고 합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시고 과식은 피하며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김복자 할머니 78세 되신 분은 이 루틴으로 평생 달고 살던 위장약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비법은 자일리톨 루틴으로 혀 백태 제거하기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혀 백태를 없애는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혀 백태는 입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혀를 문질러 닦으면 오히려 혀 표면에 상처를 입어 더 심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알아낸 건 자일리톨 가루를 이용한 특별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였습니다. 자일리톨은 자작나무에서 뽑아낸 천연 감미료인데요. 세균이 먹고도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천연 물질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백태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일리톨 활용법. 양치질을 마치신 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일리톨 가루 반 스푼을 입에 넣고 5분 이상 천천히 녹여주세요. 이때 삼키지 마시고 혀 위에 골고루 퍼지도록 한 후 가볍게 물로 헹궈내면 됩니다. 자일리톨이 혀 표면에 남아있는 세균과 백태를 자연스럽게 제거해 줍니다. 특히 백태가 심하신 분들은 일주일만 해보셔도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환자 중 이철수 할아버지 81세 되신 분은 이 자일리톨 루틴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혀가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백태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자일리톨 가루는 약국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꼭 순수한 자일리톨 가루를 사용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비법은 물 한 잔의 기적. 올바른 수분 섭취입니다. 어르신들, 입이 마르면 입냄새가 심해진다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침 부족은 세균 번식에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입냄새 제거에 아주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 활용법. 1. 아침 첫 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두 잔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밤새 마른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고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송순애 할머니 74세 되신 분은 아침에
물 2잔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 입안이 훨씬 개운해졌다고 하셨습니다. 2. 하루 8잔 물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수시로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시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습관처럼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 전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잔씩 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커피나 차, 탄산음료는 오히려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물을 마시는 데 집중하세요. 5번째 비법은 섬유질 풍부한 식단으로 장 건강 지키기입니다. 앞서 입냄새의 원인 중 위산 역류와 장 건강의 연관성에 대해 말씀드렸죠. 우리 몸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이는 입냄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단 활용법 1. 섬유질 섭취.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제 환자 중에 강인한 할아버지 83 되신 분은 평소 육류 위주의 식사를 즐겨 하셨는데 변비와 함께 입냄새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채소와 과일, 통곡물 위주로 식단을 바꾸시라고 권해드렸더니 한 달 만에 변비가 사라지고 입냄새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2. 건강한 식단 습관 맺기. 식사에 채소 반찬을 2가지 이상 꼭 올리고 간식으로는 과일을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김치, 된장찌개와 같은 발효식품도 장 건강에 도움을 주니 꾸준히 드세요. 장이 건강해야 몸속 독소가 줄어들고 이것이 입냄새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강 한 방울의 힘, 토종꿀 루틴, 자일리톨 루틴, 올바른 수분 섭취, 그리고 섬유질 풍부한 식단까지 5가지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입냄새는 몰라보게 좋아질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치료하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이니 믿고 따라해 보세요. 포기하지 않는 당신에게 찾아올 놀라운 변화. 자, 지금까지 입냄새 해결을 위한 5가지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이 모든 방법을 매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가장 효과적인 일일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방법들을 꾸준히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려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하루를 바꾸는 입냄새 제거 루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두 잔을 마셔 밤새 마른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고 생강물로 가볍게 가글해 주세요. 아침 식사 후 양치질할 때 치약에 생강즙 단 한 방울을 섞어 양치해 주세요. 점심 식사 후 생강물로 가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8잔 정도의 물을 수시로 나눠 마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녁 자일리톨 가루 반 스푼을 입에 넣고 5분 이상 천천히 녹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가볍게 물로 헹궈내고 주무세요. 또한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마치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 이 루틴을 따라 하시면서 중요한 건 효과를 바로 기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아요. 보통 3일 정도 지나면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정말 감동적인 사례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김성철 할아버지 84세 되신 분은 입냄새 때문에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피하고 모임에 나가도 사람들이 슬쩍 거리를 두는 게 느껴져서 바깥 활동을 거의 포기하셨다고 해요.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는데 2주가 지났을 때 김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들어오시는데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선생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제 손자가 제 무릎 위에 앉더니 할아버지, 이제 냄새 안 나요? 좋아요.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그냥 울컥해서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가족들과 거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 손주가 다시 제 무릎에 앉다니. 김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했어요. 아내가 제 곁에 앉는 것도 편안해 하더라고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직업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김성철 할아버지처럼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입냄새가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겪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뿐이죠.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건 이미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셨다는 의미예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저는 46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셨으니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가까이, 더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입냄새 걱정 없이 활짝 웃으며 대화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하니 저도 행복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방법을 며칠째 실천 중인데 효과가 있어요. 라고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입냄새로 고민하시는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 함께 해봐요. 라고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제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